어머니, 짐 다 싸셨어요? 차 대기시켜 놨으니까 어서 나오세요. 현관문 밖에서 재촉하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어찌나 매몰찬지 제 가슴에 대못이 각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가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에 밀어넣으려는 그 순간, 저는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자식을 저런 괴물로 키웠을까? 하지만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는 몰랐을 게다. 이 늙은 어미가 순순히 너희 뜻대로 요양원에 끌려가 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탐욕의 눈이 먼 불효자들에게 내린 저의 마지막 판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낡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73 박말순입니다. 3년 전 평생 제 곁을 지켜주던 영감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큰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적적하고 외로웠지요. 밤이면 삐그덕거리는 창문 소리에 잠을 설치, 아플 때면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서러움에 베개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서울 사는 하나뿐인 아들 내외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설에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 못 가요. 용돈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자식한테 짐 되지 말자 하며 텃밭이나 일구고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해가 서쪽에서 떴는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것들이 양손 가득 소갈비를 사들고 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싱글벙글 웃으며, 어머니, 집이 너무 낡고 외풍이 심해서 건강 해치시겠어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하며 살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늙은이가 주책맞게 그 말에 속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제야 이 녀석들이 철이 들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그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며느리가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 친구 시어머니가 가신 요양원이 있는데요. 말이 요양원이지 시설이 호텔급이래요. 밥도 영양사가 차려주지. 친구들도 많지. 여기 혼자 계시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어요? 아들이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엄마 요새 깜빡깜빡 하시잖아. 이러다 치매라도 오면 큰일 나요. 이 집 팔아서 보증금 내고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집을 팔자고 조르는 자식. 서운했지만 그래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그날도 아들 내외가 찾아와 하룻밤 자고 가겠다더군요.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 집 대지 평수가 넓어서 팔면 5억은 좋게 나온대. 그 돈이면 당신이 노래를 부르던 그 카페 강남에다 차릴 수 있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알아. 근데 엄마가 순순히 가려고 할까? 안 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픈데.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늙으면 판단력 흐려져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정 안 되면 병원 데려가서 치매 진단서라도 떼지 뭐. 당신 엄마 요새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키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내 집을 팔아 지들 사업자금 대려고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강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원하는 게 결국 돈이었구나. 내 목숨값으로 너희들 배를 불리겠다 이거지.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가 돌아가자마자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앞에서 저는 지난밤 들었던 이야기를 토해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자식 농사 다 망쳤습니다. 이 집, 그리고 제가 꼬깃꼬깃 모아둔 예금, 그 불효자 놈들에게 단 한 푼도 주기 싫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 사연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서류 한 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함께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대망의 이사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인부들을 불러 제 살림살이를 막무가내로 밖으로 빼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동산 업자를 집으로 불렀더군요. 거실에는 집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계약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제 춥고 낡은 집은 있고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만 믿어. 그 뻔뻔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도장이 필요하다 이거지. 제가 품속에서 도장 주머니를 꺼내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양복을 입은 김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치더군요. 누구세요? 지금 우리 집안 중요한 일 처리 중인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변호사님이 아들을 보며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말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과 여사님의 모든 재산 처분을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이 집,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미 공증까지 다 마쳤어.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라뇨? 그럼 저희 카페는요? 이 집 팔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희는 나를 부모가 아니라 돈주머니로 받지, 멀쩡한 나를 치매로 몰아 천벌을 받을 놈들. 저는 벌벌 떨고 있는 아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에 기부될 거다. 너희 같은 자식 둔 죄로 피눈물 흘리는 노인네들 돕는 데 쓸 거야. 그러니 꿈 깨라. 너희에게 줄 돈은 단돈 10원도 없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아들 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기부만은 하지 마세요. 네. 엄마, 며느리도 옆에서 싹싹 빌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요양원 안 보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변호사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비켜. 냄새나는 늙은이. 옷에 손대지 마라. 나는 이제 내 돈 내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당당하게 입주해서 여생을 즐길 거다. 너희 같은 불효자들은 면회올 생각도 마라. 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대문을 나서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 내외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카페 자리를 계약했다가 잔금을 못 치러 계약금도 날리고 뒷더미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효도는 셀프고 내 노후는 내 돈이 지킨다는 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 자식에게 미리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내 손에 쥔 게 있어야 자식도 굽신거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눈물 흘리는 일 없이 늘 당당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